자, 이번엔 두 번째 단원,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에서 주된 암석의 유형은 화성암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암이 만들어지기 위한 마그마의 조건과 종류,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열점을 포함한 판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죠. 그리고 판이라는 패러다임이 나오기 위한 여러 가지의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지난 단원이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퇴적암, 그리고 퇴적 환경,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화석과 지질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마 1단원보다는 조금 소프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응하기 쉬울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문제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곡선, 나와 다는 설악산 울산바위와 제주도 용두암의 모습입니다. 자, 가의 그래프를 봤을 때 AA'이 있죠? 이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륙지각의 하부에서 열을 받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화강암의 용융곡선과 만났기 때문에 유무남질 마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B 과정은 압력이 줄어들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마그마가 만들어질 때 온도 압력 그래프에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습니다. 자, 나에 보면 설악산 울산바위입니다. 이것은 중생대 때 나타난 화강암 지형입니다. 그리고 다의 제주도 용두암은 신생대 때 나타난 현무암 지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AA'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B 과정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높다. 자, 여기를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유무남질 마그마입니다. B'을 거쳐 생성된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그래서 SiO2 함량을 비교해보게 되면 AA'이 더 높습니다.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B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다. 자, 나는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AA'에 가깝습니다. 자, 디귿, 암석을 이루는 광물 입자의 크기는 나가 다보다 크다. 나는 화강암, 다는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광물 입자의 크기는 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표는 화성암을 SiO2 함량과 조직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52%, 63%가 있고 A, B 암석이 빈칸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제대로 하셨다면 A의 암석이 현무암, B의 암석이 화강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화강암은 A에 해당한다. A가 아니라 B가 됩니다. 자, 니은,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 입자의 크기는 대체로 A보다 B가 크다. A는 세립질 암석, 입자가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B는 조립질 암석입니다. 입자가 큰 암석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암석을 구성하는 전체 광물에 대한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 비라고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뭐뭐에 대한 뭐뭐의 비, 뭐뭐의 율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안 앞에 있는 것이 분모, 뒤에 있는 것이 분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분의 어두운 색 광물이 되겠죠. 이것은 A와 B를 비교해보게 되면 A가 더 큽니다. SiO2 함량이 적을수록 금속 광물의 함량은 늘어나고 금속 광물로부터 나타나는 색깔 더 어둡겠죠. 자, 그래서 답은 니은입니다. 커다란 암석은 물과 바람에 의해서 작은 덩어리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분이 변하기도 하죠. 자, 이처럼 암석이 작은 알갱이로 되면서 그 성질과 성분이 달라지는 과정을 가리켜 풍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질을 퇴적물이라고 하며 그 퇴적물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퇴적물과 퇴적암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물은 중력에 의해서 높은 산악지역에서 낮은 호수나 바다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퇴적물들이 점점점 바닥에 쌓여서 굳어지면서 만들어진 것이 퇴적암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퇴적암이라는 것은 대부분 호수 또는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적물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는 바다에서 멀리 갈수록, 그러니까 해안보다는 먼 바다일수록 작아집니다. 자, 그것은 바닷가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크고 무거운 놈들이 쉽게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입자의 크기가 작은 놈들은 해류를 따라서 둥둥 떠다니다가 해류가 거의 없는 지점 또는 바다의 어느 깊이 이상으로 들어간 아주 조용한 지점에서부터 천천히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모래사장에 가게 되면 모래사장의 초입에는 입자의 크기가 큰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발을 괴롭히지만 바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입자가 굉장히 고운 그런 진흙과 같은 것들이 발에 걸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지에서부터 바닷가 쪽에는 입자의 크기가 큰 암석이, 그리고 멀리 있을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은 암석들이 쌓이게 됩니다.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입자의 크기가 큰 여감은 육지 근처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은 셰일이나 실트암 같은 암석은 먼 바다에서 퇴적이 될 수 있겠습니다. 퇴적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6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 속도는 입자 크기가 클수록 빠릅니다. 쉽게 가라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상기원 퇴적물은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육지 쪽에 먼저 퇴적이 됩니다.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처럼 점점 갈수록 그 깊이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해상 환경의 평균 수심이 깊어질수록 퇴적암의 평균 입자 크기는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여감이 나오는 환경보다 셰일이 나오는 환경의 퇴적 당시 평균 수심을 비교해보면 셰일 쪽이 더 깊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퇴적물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틈이 있습니다. 이러한 틈을 가리켜 공극이라고 하지요.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퇴적물이 깔리죠. 아래에 있는 퇴적물이 눌리면서 그 사이에 있는 틈, 공극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죠. 바로 이것을 탄탄하게 눌려졌다라고 해서 다짐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다짐작용을 거치며 공극의 부피는 줄어들게 되고 이 안에 있던 물들, 공극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공극에는 물뿐만 아니라 입자와 입자 간에 약간의 녹은 물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물이라기보다는 광물이 녹아있는 상태, 미네랄 워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짐작용에 의해서 공극수가 빠져나옵니다. 근데 100% 빠져나오지도 않고 이 안에 있던 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광물들과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시멘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 사이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퇴적물이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거치면서 공극의 크기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밀도는 커지겠죠? 그리고 단단함의 정도는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죠.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합쳐서 속성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속성작용을 거친 퇴적물은 퇴적암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암석의 조각이나 뼈조각, 결정알갱이나 물에 용해된 성분 등을 모아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하지요.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속성작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짐작용, 그리고 교결작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물에 성분들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재결종작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다짐작용은 퇴적물이 치밀하게 압축되는 과정으로 퇴적물 사이의 틈인 공극이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하는 작용입니다. 교결작용은 알갱이 사이 교결물질과 공극수가 섞여 입자들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용해된 물질들은 침전되어 퇴적암이 되면서
안정한 형태의 재배열된 결정 구조, 광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재결정 작용이라고 합니다. 퇴적암은 구성물질, 암석의 기원, 입자의 크기, 화학 성분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듯이 퇴적암도 그 특징에 따라서 다른 이름들이 붙여진다는 얘기죠. 자,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자, 이때 쇠라는 것은 분쇄하다, 갈다, 쪼개다 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덩어리가 갈아서 분쇄되어서 이 물질들이 다시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갈이 줄을 이루는 암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감이라고 하죠. 모래가 주로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사암, 실트나 점토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이암 또는 셰일이라고 합니다. 화산 쇠설물 또한 쌓여서 암석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그런 암석들을 가리켜 응회암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화산 강력암, 라필리 응회암 등의 명칭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수능에서 또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즉, 여감, 사암, 셰일, 응회암 정도만 쇠설성 퇴적암의 종류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여감은 자갈이 주로 줄을 이루고 있는 암석입니다. 사암은 모래가 주로 구성입자로 된 암석이지요. 셰일은 그보다 더 작은 점토, 머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이지요. 가끔 응회암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응회암은 뒤에서 건층 등 한 번 더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회암은 화산활동이 있었다, 화산재가 쌓여 굳어진 암석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응회암이 나오는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제주도 남서쪽에 있는 수월봉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산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수월봉과 응회암은 세트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도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퇴적암은 생성 과정에 따라 세 종류로 분류합니다. 입전압 화산 분출물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며, 자갈이 주 입자인 여감, 모래가 주 입자인 사암, 진흙이 주 입자인 셰일이 있습니다.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암석인 응회암도 쇠설성 퇴적암의 일종이며 우리나라 제주도의 수월봉이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쇠설성 퇴적암에서는 퇴적물이 층을 이루어 고화된 흔적인 층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 퇴적암이나 유기적 퇴적암에서는 층리를 거의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화학적 퇴적암입니다. 화학적 퇴적암은 일단 물질들이 물에 녹았다가 이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침전되어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대표적인 암석으로 석회암, 척트, 암염, 석고 등이 해당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석회암 구성물질 보입니까? 척트, 석고, 암염. 자, 모두 다 구성물질이 화학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적 퇴적암은 그 구성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적 퇴적암 중에서도 석회암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회암은 탄산형 광물인데요. 이것은 산성 물질에 닿았을 때 거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거품이 나타나고 여기가 파여서 독특한 침식 지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석회암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온다면 아마 염산 반응이 한 번은 나올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석회암의 침식에 의해 발달한 특이한 지형을 가리켜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이나 지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석회 동굴이 발달한 지형들이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영월의 고시굴, 그리고 가운데 있는 단양의 고수동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삼척의 환선굴, 자, 모두 석회동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회동굴 내에서는 특이한 지형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천장에서부터 이렇게 석회지연 물질이 쭉 고드름처럼 이어져서 만들어낸 물질, 바로 이것을 종유석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지표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죽순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석순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위에서 내려오는 종유석과 아래에서 올라오는 석순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의 기둥이 되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석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유석, 석순, 석주는 모두 석회 동굴에서 발달한 특징적인 지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 동굴이 아닌 지역에서도 종유석, 석순, 석주가 발달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제주도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에 있는 당첨을 동굴이라는 지형입니다. 자, 여기는 용암 동굴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석회 지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주도가 현무암 지형이죠. 그런데 그 위에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여러 가지 식물들, 동물들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나오는 석회 성분들이 현무암의 틈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이 동굴에서 종유석과 석순을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유네스코 자연관광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평상시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지형이 있다라는 점, 그 점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출제하진 않습니다. 자, 3번입니다. 물에 용해된 물질이 침전, 재결정되어 만들어진 퇴적암을 화학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화학적 퇴적암 중에서는 탄산염 성분이 주성분인 암석, 바로 석회암이 있었죠. 옆에 화학식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산 물질이 주성분인 암석, 처트가 있습니다. 소금 성분이 주성분인 암석인 암염, 동굴이나 건조 지역에서의 산출물인 황산칼슘이 고화되어 만들어진 암석, 바로 석고가 있죠. 이처럼 이름 옆에 화학식들이 있죠. 화학적 퇴적암은 이처럼 화학식으로 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유기적 퇴적암은 말 그대로 생물체의 흔적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석탄, 석회암, 처트 등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석탄은 탄소 아닌가요? 그럼 화학식으로 쓸 수 있으니 이것은 화학적 퇴적암이겠는데요. 자, 그런데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탄소 성분 비율에 따라서 각각 토탄, 갈탄, 역청탄, 무연탄으로 이름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탄소 성분이 40에서 50% 되는 것을 토탄, 그리고 95% 이상 되는 것을 무연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의 물질 또는 여러 가지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 아니기 때문에 석탄은 화학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생물체 기원의 물질들이 쌓였기 때문에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석회암이나 처트는 화학식으로 쓸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은 생물체로부터 유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암과 처트는 유기적 퇴적암이기도 하면서 화학적 퇴적암이기도 합니다. 그 말인즉슨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두 암석을 쇠설성 퇴적암이다 라고 하는 보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맞을까요? 틀릴까요? 당연히 틀린 설명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석회암, 암염, 석탄, 처트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화학적 퇴적암이죠. 석회암, 암염, 처트입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는 유기적 퇴적암입니다. 석회암, 석탄, 처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석회암과 처트는 화학적과 유기적 퇴적암 모두 해당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에는 퇴적암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한 8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시험,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 등에서도 이 8가지 암석에서 출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쇠설성,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하고 쇠설성 퇴적암은 입자의 크기 또는 성분으로, 그리고 화학적 퇴적암과 유기적 퇴적암 양쪽에 해당되는 암석이 무엇인지, 만약에 화학적 퇴적암이라면 화학식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이번 단원에서의 공부는 모두 다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생물의 유해나 골격의 일부가 쌓여 만들어진 퇴적암을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양치식물, 고사리 같은 아이들이죠. 이것이 고온,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진 암석인
석탄, 조개 껍질이나 해상 생물의 뼈가 모여 만들어진 석회암, 교질 생명체가 굳어 만들어진 처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석회암과 처트는 화학적, 유기적 퇴적암으로서 쇠설성 퇴적암에 대한 설명과의 구분이 종종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퇴적암들은 퇴적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퇴적물은 호수, 사막, 하천, 해저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퇴적 환경을 지시하는 것이 바로 퇴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퇴적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퇴적 구조는 다음 시간에 알아볼 예정입니다. 퇴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육지 환경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수, 요런 환경들, 그 다음에 선상지, 요런 데도 대륙 육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연안 환경이 있는데요. 연안 환경 중에서는 삼각주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해양 환경입니다. 해양 환경에서는 대륙붕과 대륙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깊이에 따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대륙붕의 수심, 깊이가 얕은 지역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환경, 퇴적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호수, 빙하, 선상지, 사막과 같은 육상 환경과 삼각주, 해빙과 같은 연안 환경, 그리고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심해저 평원과 같은 해양 환경이 있습니다. 경사가 급격히 완만해져 입자 크기가 다양한 퇴적물이 쌓이는 지형인 선상지, 모래사장의 한자 이름인 해빈, 수심 200m 이하의 얕은 바다로 해양생물 대부분이 서식하는 지역, 바로 대륙붕, 이런 이름들은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퇴적암과 퇴적 환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